자, 오늘은 좀 재미난 주제.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집값이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한번 뭐 다루긴 했지만 집값이 지금 2차 대폭등이다. 예, 지금 뭐 1월 정도로 부동산 집값이 매우 뜨겁습니다. 근데 이게 또 조금 다른 것이 좀 있다. 네, 그렇죠. 예. 자, 오늘 아침에 월간 KB에서 주택시장 동향 8월달 자료가 나왔습니다. 8월에만 1.88% 올라가지고 수도권인데요. 이게 예. 14년 8개월 만에 최고다. 전국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06년 12월 이후 1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 기록했습니다. 예. 이게 휴가철인데도 집값이 굉장히 오른 거는 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6월 이후에 집값이 좀 안정될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2차 대폭등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매매 전망 지수도 보니까 예. 굉장히 올라갔어요. 전국 서울, 전국, 부산 다 앞으로 2, 3개월 후에 전망할 것이라는 이건 현장 중개업소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예. 그런데 다 올랐느냐 우리 생각하지만 다 오른 게 아닙니다. 예. 7월 집값 세종시 빼고 다 올랐다. 세종시가 내렸습니다. 빼고 다 올랐다. 집값이 매매가 전세가 다 하락입니다. 세종 집값 얼마나 빠졌나? 3억 예. 이상 내린 곳도 있다.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강남, 강북 지나서 경기도 지나서 경기도 외곽으로 지금 집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성 뭐 좀 먼데요. 예. 동두천. 그다음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약간 저가 매물들 빌라, 예. 뭐 다세대, 다가구 다 그렇죠.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전국 상승률 1위였죠. 네. 근데 세종시 아파트 가격 나홀로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가? 이게 작년에 이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집값이 올랐는데 이게 왜 떨어지느냐? 부당수원 조사를 보면 예, 예. 이게 1월 달만 해도 0.95%고 굉장히 올랐네요. 높았어요. 예, 2월, 올랐고, 예, 계속 3월, 올랐고. 4월까지만 조금씩 이제 꺾이네요. 예. 4월까지만 해도 뭐 사실은 한 이렇게 되다가 네. 5월에 좀 0.12. 급격히 좀 떨어지는 양상. 그다음에 지금 6, 7월 조사에서 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2번 됐습니다. 예. 5월 정도만 하더라도 이거 일시 조정이다. 예. 그러다가 6월도 사실은 일시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6월 그 이제 양도세 중과세 그러니까. 문제라든지 이런 근데 것들이 있었으니까. 두 달 연속되고 예. 다른 조사에서도 보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예. KB는 7월에는 오히려 뭐 보합세고 네. 8월에 8월에 마이너스가 된 걸로 지금 예. 기록돼 있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인 지금 추세 그래프의 추세상으로는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돼 있죠. 예. 2차 집값 대폭등 비웃는 세종시 하락의 의미는 뭘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도대체 세종시는 왜 떨어지고 예.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세종시 올해 이게 작년이죠. 예, 예. 매매 전세가격 상승률 1위. 예. 단연 그렇죠. 1위였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1등이었죠. 집값 난리 나시오. 1년 새 세종이 얼마나 올랐냐면 41%. 이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전 거죠. 16% 예. 올랐습니다. 작년 말에는 집값은 좀 안정됐는데 전세 가격이 치솟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압도적입니다. 예. 뭐 서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게 한국 부동산 조사인데요. 보면 네. 1월 달서부터 보면 굉장히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상승세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1, 2월까지 예, 떨어지다가 5월, 예. 6, 7월 계속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5월까지는 여전히 플러스 상승했죠. 예, 예. 이제 상승 폭이 좀 줄어들었던 건데 네. 6, 7월 두 달 연속으로 이제는 하락이다, 떨어졌다. 네. 예, 이런 작년에 얘기죠. 왜 올랐느냐를 보면 예. 아무래도 국회 이전, 청와대 이전 이 문제 때문에 어떤 과잉 수요가 부은 게 아닌가 합니다. 예, 작년에 그래서 이제 세종시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올해 공시 가격도 거의 뭐 2배 이상 네, 오른 것들이 그렇죠. 대부분이었죠. 네. 예, 예. 그 실제 보시면 이게 개별 단지별로 보면 세튼 10단지인데 이게 가장 핫한 단지더라고요. 예. 35평을 보시면 가격이 12억까지 갔다가 10억 선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 가격도 보면 최고가가 4억 5천이었어요. 4억 5천. 예. 5천인데 지금 2억 3천 뭐 반토막이 났네요. 반토막 거의. 났다. 예, 예. 뭐 물론 층과 이 향에 따라 좀 예, 그렇게 다르지만 하겠지만. 좀 차이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신동아 패밀리 4차, 패밀리의 4차. 예.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가 작년 말, 예. 뭐 이럴 때 보면 8억까지 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6억 5천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전세도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아까 한뜰 마을 3단지, 예. 더샵 레이크 파크 이것도 보면 33평형인데 이것도 8억 5천 뭐 이 정도까지 갔다가 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보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전세 가격도 급격히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고 급전직하. 있습니다. 예. 전세가 병률도 이게 그냥 한꺼번에 떨어진 게 아니고 네. 약간 올 초만 하더라도 강세였어요. 강세였다가 한 4월서부터 조정에 들어가나 하다가 5, 6월 달에 이제 마이너스로 돌았습니다. 이 보시면 이게 작년인데 예. 여기에 표시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워낙 이제 워낙 높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으니까. 예. 예.
그다음에 누적으로 보면 예, 작년에 16% 전세 가격 16%가 이상이 올랐는데 네. 아직도 10% 올라 있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상반기에 엄청 오른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얘기죠. 이때만 하더라도 전세 가격이 이렇게까지 마이너스로 떨어질까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왜 그렇죠.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거냐? 떨어졌느냐를 예, 왜 보면 떨어지는 거냐? 야, 결국은 물량이다. 물량. 예, 물량이 이제 공급 물량, 예, 입주 공급 물량. 물량이 적정 수요를 18,000가구 정도로 보더라고요. 이게 아실 자료입니다. 네, 네. 근데 2018, 2020년까지 물량들이 많았어요. 이때는 네. 오히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올랐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었습니다. 뭐냐? 네. 천도론 다시 또 행정수도 국회를 옮긴다, 청와대 옮기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집값이라는 게 뭡니까? 집값은 입주 물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요즘 이게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면 사실은 세종시의 예를 보면 예. 입주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았는데. 집값은 불구하고 전세가와 매매가 다 폭등했습니다. 그럼 뭐냐? 집값은 단순하게 입주 물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크다. 이런 걸 여기서 보여준다고 할 수 그냥 뭐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무슨 수학 공식이 더하기 빼기 계산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게 아니다. 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예. 입주 물량, 입주 추이. 물량은 뭐 그렇게 2019년 많았기 때문에 예. 전세에 뭐 대란이 벌어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거는 어떤 세종시의 특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종시에 뭐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 예. 세종시의 전체 중위 가격이 6억 7천만 원입니다. 예. 근데 대전이 3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의 2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에 많이 오른 사람들이 대전으로 대체 수요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더 이상 유입되지 않고 실수요 관점에서 보면 절반이면 대전 살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뭐 대전하고 세종은 물론 이제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지도를 보시면 세종시하고 대전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죠. 예, 거의 붙어 뭐 빠르면 안 막히면 한 15분이면 왔다 그렇죠. 갔다 할 수 예. 있죠. 그러면 좀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세종시의 집값 하락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냐? 예. 자, 아까는 이제 입주 물량을 예. 따져봤더니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도 집값이 작년에 많이 그렇게 올랐다가 올랐고 올해는 갑자기 이제 왜? 갑자기 떨어지는 이번, 이해가 좀 안 된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지난번에 저희가 했죠. 이제 많이 얘기하는 중간 소득 가구가 그렇죠. 대출을 예. 받아가지고 중간 주택의 가격을 사는 걸 이제 부담을 나타내는 25%. 예. 자기 소득의 25%를 쓸 원리금 상한이죠. 근데 이게 100을 뜻하는데 지금 전국이 63.6입니다. 네. 근데 세종이 135.7입니다. 서울보다는 낮지만 예. 전국에서 두 두 번째로. 번째로 높습니다. 네. 경기 86.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천 63.1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예. 이것 때문에 이걸로만 보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로 보면 인천 경기는 더 오를 수 있다. 예. 근데 세종은 너무 많이 오른 네.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여기 사람들이 이제 25%가 아니라 자기 소득의 40% 정도를 내야 살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더 계속 수요가 온다면 딴 데서 몰려온다면 뭐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외부 수요가 없는 이상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정부 청사가 이전을 하고 각종 개발 뭐 예를 들면 뭐 예. 의사당이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면서 사실 외부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유입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유입이 됐었는데 그게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죠. 비싸죠. 너무 예. 그 정도 가격이면 차라리 대전 대전으로 가서 가겠다. 아니면 예. 청주 가서 살겠다. 차라리 대전에서 출퇴근을 하겠다. 예. 예. 세종에 이제 무슨 근거가 있어가지고 세종에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굳이 세종에 들어가기보다는 대전에서 예. 출퇴근을 하겠다. 예.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PIR 가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요. 그것도 많이 나죠. 지금 세종이 예. 전국에서 1위예요. 네. 이걸로 보면 그러면 주민들의 소득에 비해서 가장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절대 가격 부담이 작용한 네. 거 아니냐. 네. 입주 물량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따라서 조정받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공급량에 좌우된다. 예. 이런 주장 이런 게 요즘 이제 대세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서울의 집값,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만. 근데 또 다른 주장은 뭐냐면 집값은 가격이 알파요 오메가다. 예. 결국 가격 그 자체에 모든 게 담겨 있다. 너무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면 결국은 살 사람이 없어서 가격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종은 이 두 가지가 다 적용될 것 같습니다. 물량도 사실은 많았고, 근데 물량이
근데 작년에 사실은 물량이 많았지만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기대감으로. 그렇죠. 근데 아마 이제 상대적으로는 물량이 예. 그 아마 지금 아실 자료를 봤지만 사실 작년에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는 굉장히 많았고요. 2020년에는 2019년보다는 훨씬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이제 쌓여온 어떤 이제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이제 시장에서 소화가 이제 뭐 이미 다 사실 다 끝난 끝났죠.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외부의 어떤 그게 이제 뭐 가수요일 수도 있고 투자 수요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한에서는 이제 이 가격 수준은 부담하기 어렵다. 어렵다. 예. 실제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감소했더라고요. 지금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구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대구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폭탄 물량에 대구의 강남 수성구도 청약 미달, 공급 폭탄의 여기저기 곡소리, 대구 뒤덮는 미분양 공포, 2만 대 1 잘 나가던 대구 미분양 속출 상투 시작됐나, 공급 많은 대구 주뜻도 미달이다. 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대구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2차 집값 대폭등. 그러나 대구는 미분양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분양가의 2배 웃돈. 귀하신 몸 된 대구 아파트 분양권. 3월만 돼도 대구의 분위기 괜찮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규제도 분양권 프리미엄 3억. 대구 동성로 SK 리더스뷰 뭐 이런 기사들도 나왔고 한양 수자인 더 펠리시티는 1순위 청약이 46.5대 1.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3월만 돼도. 근데 지금 이 미분양이 이제 천건이 넘었어요. 더샵 수성 기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한 2, 3만 가구 미분양이 있었던 때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1,000가구 넘었다고 그래서 뭐 문제냐 아니냐 이렇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하나의 뭐 이제 시작점 단초가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아주 대단지들은 아니에요. 지금 미분양 다 작은 비교적 좀 작은 단지고 이렇기 때문에 별 문제 안 된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일시적인 현상인지 혹은 구조적 현상인지 한번 따져보죠. 여기 보면 이제 일시적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주로 미분양이 동구에서만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좀 입지가 조금 떨어진다. 그다음에 수성 뭐 이런 데 있긴 있지만 25 아주 뭐 조그만 단지에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런 데들은. 그리고 범호동, 황금도동 이게 수성구에서도 가장 중심이니까 여기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 차별화론, 가격 차별화론, 가격도 분양가 너무 비싸니까 안 하는 거지 대구 시장에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구도 작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근데 올 초만 하더라도 1% 이상 상승했어요. 5월까지. 그런데 지금 어떠냐? 점점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합세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올 들어서도 1% 여전히 뭐 상승하죠. 그러면 대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승률의 측면에서 이미 보합세 조정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관측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분양의 증가가 일시적이 아닐 수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구조적으로 이제 상승 곡선 자체가 이미 꺾인 것 같죠. 그다음에 전세 가격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세 가격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 계속 오르고 세종 빼고 다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전세 가격도 보면 올 뭐 한 5월까지만 하더라도 전세 가격 뭐 강한 상승세였는데 지금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아주 못 미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미분양만 놓는 게 아니라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을 같이 놓고 보면 뭔가 이제 조정기에 근접했다. 아직은 뭐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아까는 이제 부동산 원이었고 KB 부동산으로 보면 거기도 보면 7, 8월에 매매가 변동률이 5, 6월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예요. 근데 이 근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가인 공급 아니냐. 가인 공급론이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대구가 비교적 공급이 많았던 것 같아요. 2019년에 26,900가구. 그다음에 작년에 3만 세대, 올해 34,000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 물량도 보면 물론 이때 2019년 좀 작았지만 작년에 13,000세대, 올해도 15,000세대, 내년에 2만 세대, 25,000세대로 지금 예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입주도 많은데다가 분양도 많기 때문에 미분양이나 전세시장 안정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적정 수요를 한 2,000가구로 보더라고요. 물론 연간 적정 수요. 보면 적정 수요 밑으로 떨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서울은 적정 수로 위로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대구는 그런 공급이 굉장히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그 여러 원인 중에 대구의 가격 조정, 미분양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공급 폭탄론,
한 3년간 3만 7천 가구 정도가 예. 분양되고 또 입주 가구도 3년간 뭐 3만 5천 가구 정도 입주한다. 그러니까 네. 가격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12,000세대 정도가 연간 적정 수요인데 네. 거의 이제 그 수준보다 훨씬 더 많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공급 말고 가격 측면에서 보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로 보면 대구가 서울보다는 굉장히 낮아요. 예, 물론 근데 서울보다는 낮죠. 예. 부산, 전국, 인천, 대전, 울산보다 높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PIR도 보면 아까 세종이 가장 높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서울이 그다음이죠. 그다음에 대구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보면 가격이 이제 절대 가격 자체가 그 시민들이 부담하기 힘든 정도로 가격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뭐 대구 같은 경우에 뭐 30평대 아파트가 뭐 15억, 12억 가까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참 많이 오르긴 했죠. 네. 예. 아까 다시 한번 PIR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높아요. 대구가 이 좀 네.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세종, 서울 다음이 대구더라고요. 뭐 그만큼 결국은 집값이 많이 올랐다. 네. 예, 그 얘기겠죠. 뭐. 예. 그다음에 지역별 매매 전망 지수 이게 100 이상이면 2, 3개월로 상승 전망을 네, 하는 건데 예. 대구가 99로 사실은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낮은 데가 어디냐면 또 역시 세종. 세종. 예. 전남 정도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뭐 인천이 제일 충북 핫하죠. 뭐 이런 핫한 데는 네, 굉장히 네. 높아요. 이게 뭐 그렇죠. 바로 심리 어떤 현장의 심리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가격이 더 떨어질 내려갈 가능성이 가능성이 좀 훨씬 있다. 높다. 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이거 대구 지점에서 6월달에 보고서를 냈어요. 대구의 지금 시장을 전망한 건 뭐냐면 예. 2018년 1월부터 2011년 5월 누적 상승률로 보면 대구가 16.9%로 전국 10.3%나 지방 가격시 12.3%보다 많이 올랐다. 예. 대구 지역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3억 3천만 원입니다. 지방 광역시 중에 대전에 예.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예. 계속 높다. 그다음에 수성구 여기는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가격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예. 올랐더라고요. 대구의 강남이다. 뭐 네, 이렇게들 그렇죠. 불리는 것이죠. 그 수성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6억 4천만 원인데 광역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가격 소득 대비 주택 가격 PIR이 세종, 서울 다음으로 높다. 예. 그러니까 절대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예. 그 이제 가격이 이제 조정기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그동안 있겠죠. 하여간 너무 많이 좀 급하게 좀 올랐다. 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제 뭐 대구라는 곳이 이제 뭐 이렇게 경제 기반도 이렇게 막 튼튼한 곳은 아니어서 소득이 뭐 사실 어마어마하게 네. 많이 나오는 동네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 주택 시장의 선행 지수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대폭등한 건 맞습니다. 7, 8월에. 근데 또 한쪽에서 보면 또 다른 정반대의 방향을 그리는 어떤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지방 같이 이제 아무래도 좀 수요 기반이 좀 취약한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고 물량까지 더군다나 이제 쏟아져 나오는 이 두 가지의 악재가 좀 겹치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이렇게 좀 조정을 결국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도 마찬가지인 게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외곽도 많이 오르고는 네. 있지만 전문가들의 주장이나 이제 예측치를 보면은 집값이 어떤 이제 좀 정점을 지나서 경기 침체기가 왔을 경우 가장 위험한 곳들이 이제 그런 외곽 그렇죠. 지역들이다. 예.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는 수요 기반이 좀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금세 이제 가격이 사실 맞죠. 예,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낙관론이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 저희들이 뭐 2차 대폭등이라고 그랬는데 2차 대폭등이 저는 이제 지속될 거냐 현실 말거냐. 지금 현실 예, 어떤 현실입니다. 팩트를 보여주는 거였지 그게 이제 예. 앞으로 미래를 얘기하는 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예. 지금 이 두 지역 세종시와 대구 이게 가격 조정의 전조 아니면 전국 한국 이 주택 시장 가격 조정의 전조인지 아니면 대구와 세종시만이 갖고 있는 어떤 지역 특별한, 특성이나 예. 이런 지금 논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이 약간 변곡점에 들어와 있다고 말하는 게 금리가 지금 인상됐지 않습니까? 예. 0.25%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오를 거다라는 사인이 왔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도 이제 본격화됐어요. 그다음에 우리 문제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서울과 수도권은 입주 물량이 지금 문제는 이제 내후년까지 줄어든다는 게 문제인데 예. 가장 또 중요한 가격 결정 요인 중에 하나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예. 이게 서울은 이미 전 고점을 훨씬 돌파를 했거든요. 예. 경기와 아마 인천도 지난 1분기 조사에서는 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는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2분기 조사나 3분기 조사에서는 아마 전 고점을 돌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패닉바잉에 빠져가지고 샀다가는 정말 물리는 수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아직은 이제 그 세종시하고 대구의 그 두 가지가 저는 이제 다 맞물려 있다. 네. 그러니까 지역적 어떤 특수성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희가 앞서서 이제 살펴봤지만 뭐 세종시는 세종시 나름대로 이제 특수한 문제가 있었던 거고 대구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대구만의 어떤 그 지역에 집중된 어떤 이제 물량이 좀 과하게 좀 공급됐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한두 군데의 어떤 지방 예전에 2008년도에 집값이 빠졌을 때에도 사실은 서울은 그때도 여전히 뜨끈뜨끈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정점은 지났었지만 근데 그렇더라도 끄떡이 없었지만 사실 지방에서부터 이제 위기가 막 시작이 되면서 지방이 한두 군데 그때도 아마 제 기억이 대구였던 것 같은데 대구발 사실은 집값 폭락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그게 이제 수도권의 이제 외곽 지역들 그러니까 수도권에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 수요 기반이 좀 취약한 지역들 이런 쪽부터 이제 하나씩 무너져 내려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의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데 관심이 계신 분들은 신문 보실 때 그렇죠. 대구와 세종시의 가격 동향에 대해서 좀 유심히 한번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왜냐하면 이게 균열이라는 게 상당히 작은 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 그게 이 전조였구나 이렇게 물론 사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제비 한 마리 왔다가 동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미래의 어떤 지표를 나타내는 선행 지표의 하나의 그렇죠. 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저희들도 굉장히 주시하면서 자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계속 이제 우리 저 시장에 돌아가는 굉장히 작은 거지만 굉장히 민감하게 좀 많은 분들이 좀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